월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월 매출이 1,000만 원? 지금 현재 연매출 인력 나오는 거 너무 대단하고요. 진짜 하루 택배가 50개가 나가요? 몽구리 브랜드 만듭시다. 어떻게 이걸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될 거라는 거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에 칸이 되게 작았죠. 왜 신청하는데 칸이 작았을까요? 읽기 힘드시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고르는 기준이었어요. 아, 짧은 공간만 써라고 말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절실한 분들은 내용보다 어떻게든 그 칸을 활용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정보도 쓰지 말고 이메일 주소 한 개만 써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2명이 길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 2명을 선정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한테 도움이 되려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품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제품을 줬을 때 박수가 딱 치면서 제품이 탁 팔리고 대박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미팅의 확률을 올리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소리가 나서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 쇼핑몰 몇 년째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성장은 했겠죠.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성장이 아니고 그냥 딱 제 월급 나오는 수준. 여기에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대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제 온전한 직장인데 이 정도 수입에 만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물론 사실 방법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에 맞는 방법인지. 그러면 월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월 매출이 1,000만 원? 급여 생활하는 정도의 이익을 벌 수 있는 정도. 회원님 보면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첫 번째 뭐 제품이 13,000개? 15,000개? 대박 나는 제품은 10,000개씩 판 것도 있고 네. 상품명 정하는 것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잘 활용하셨고 자연스럽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면서도 의문도 많이 생기고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겠다. 어쩌면 딱 가장 필요한 사람이겠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디요? 제 체리콘 본인 회사 말고요. 이거 파는 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자퍼? 네. 나다. 그죠. 아쉽다, 그죠? 네, 저희 고민 그래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러운 제품을 언제까지 본인은 소싱할 수 있어요? 지금도 좀 많이 색깔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죠? 네. 알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또 우선은 있길래 체크했고요. 관리 안 하죠? 안 해요, 아예. 네.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에이블리에서만 현재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고, 이거 찾아봤더니 특허는 상표 등록 한 개만 잘 되어 있고, 그래도 이거 잘 내셨더라고요. 우선 질문 주셨던 거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 다양한 사이트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팔리니까 다른 사이트는 신경을 안 쓰긴 해요. 그리고 그럼 에이블리에서는 왜 잘 나갔어요? 에이블리에 일단 제가 타겟으로 하는 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인데 그분들이 에이블리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가 1위거든요. 그래서 에이블리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관련된 제품 파는데 에이블리가 이제 어느덧 50%까지 올라갔다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타겟층에 따라서 소비자층에 따라서 잘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 제품 쪽 보니까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나온 제품이 보여요. 제일 잘 팔렸던 제품은 그 제품 왜 잘 팔린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살짝 틈새 시장을 많이 공략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PMF라는 단어 알아요? 아니요? 대박이 난 이유를 프로덕트 마켓 핏이 맞았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용어를 한번 외워놓으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이걸 런칭할까 말까라고 했을 때 프로덕트 마켓 핏이 PMF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체크를 하면 향후에 이 제품을 런칭할까 말까를 좀 평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마켓이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엄청 커졌잖아요. 에이블리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쓰는 소비자들이 같이 잘 쓰니까 잘 된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엄청 찾는데 시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에서는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연인지 능력인지 본인의 감인지 PMF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런칭한 제품이 13,000개가 나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하는 말이 노출, 광고, 퍼널이란 단어 아세요? 선풀이요? 퍼널, 그 깔때기라고 해서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유입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구매가 이루어질 거고, 여기 장바구니 담는 순간이 있을 거고, 여기는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여기를 뭐 지표 이름으로는 뭐 AA, RRR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유입
또는 지나가는 이 사람들 대비 구매 이루어지는 이 사람의 수가 작아지고 있으면 안 된다. 구매 전환 광고하는 이유는, 광고는 뭐냐면 이 단계예요. 그죠? 유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 광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축을 두고 이거를 이렇게 넓혀야 돼. 내가 돈을 써서 유입을 늘리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이 샀으면 100명 중에 1명 1%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써서 10,000명이 들어오게 하면 얼마치 팔려요? 100개가 팔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100명이 들어와서 100명만 사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광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비 하나도 안 쓰고 내가 100개를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원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되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했지만, 광고라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결국 광고를 하는 거는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매출을 올리는 목적을 바꿔서 재구매를 최대한 일어나게 만들거나 구매 전환율을 최대한 넓힌다고 생각하면 돼. 들어오는 사람이 다 사게만 만들어내면 나는 광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구매 전환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일어나지?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지? 3개, 4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알아요. 이미 우리는 소비자로서 쇼핑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떠오르는 것들을 4개, 5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한 개씩 실행하면 돼요. 앞으로 매출 높이고 싶다. 그러면 뭐 생각해라고요? 위에 거 생각하지 말고 밑에 거 생각해라. 많이 들어오게만 하지 말고 안 산 사람 사게 만들자. 들어온 사람만 무조건 잡자. 그러면 광고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면 광고는 언제 하냐면, 이 퍼널이 넓어지고, 이게 밑에 이렇게 됐잖아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넓어졌잖아. 딱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넓힌 다음에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다음 질문 보니까 이제는 진짜 본업으로 시작을 했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는 방법.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전 던지기 해봤어요? 동전 던지세요. 그런데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의 결과물에 따라서 내 운명을 결정하지 말고요. 결과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확인하세요. 내가 딱 던졌어. 내가 딱 했는데 500원이 나왔어. 근데 해야 된다고 나와. 그럼 내가 인상을 딱 썼어. 그럼 하지 말아.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딱 봤는데 하고 웃었어. 그럼 하는 거야. 나도 내 마음을 몰라서 확신이 안 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내 마음가짐을 확인해라. 저는 하나 더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돈 넣기 전까지는 다 달려요. 샘플 발주 1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이하로 쓸 때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냅둬요. 근데 100만 원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은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서 딱 100만 원을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가서 송금을 누를까 말까 고민이 되면 누르면 안 돼. 스탑. 왜냐면 어느 순간에 생기면 내가 1달, 2달, 3달 열심히 아이템을 준비했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을 못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생기고 등등등등. 내가 상품 개발을 하는 과정, 내가 소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주관이 들어가면서 이 제품을 할까 말까라고 결정이 돼요. 근데 소비자는 나를 안 봐요. 내가 만들었는지 안 봐요. 소비자한테 필요한지 소비자 자기 상황만 봐요. 100만 원은 쓸 수 있다 칩시다. 1,000만 원, 1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억이라는 송금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고민할까요? 근데 송금 버튼을 누르려고 내가 무조건 다 해서 딱 누를 때 멈칫하면 하면 안 돼. 이런 방식을 저는 선택해요. 2번째로는 시장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토스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재밌었던 게, 토스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광고를 돌리더라고요. 참고로 토스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서비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페이지 번역하고 싶으세요? 외국에서 제품 가지고 오면 자기가 번역해 주겠습니다. 다음 광고를 보면, 도매 사이트 찾기 힘드시죠? 도매 사이트 찾아드리겠습니다. 상품 링크만 입력하세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무료로 AI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 폼으로 넘어가요. 구글 폼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내가 언젠가 만들 테니까 필요하면 메일 주소 남기세요 라고 돼 있어요. 토스는 왜 돈을 써서 이런 광고를 돌릴까요? 나중에 만들려고. 확신이 없어서. 그 큰 회사 토스도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거를 돌리면 뭘 얻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이용할 사람이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야. 만약에 내가 1개는 만들기로 했는데 1개에서 100명이 신청하고 10명이 신청하고 1명이 신청해서 그럼 뭐 개발하면 돼요? 100명. 본인 또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포토샵으로 합성을 해. 제품에다가 로고만 붙여가지고 합성을 해. 그리고 이거를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페이스북 같은 계정이나 이런 데다가, 또는 좀 나쁘게 표현해서 지금 에이블리 사이트에 올려. 그랬더니 주문이 들어와. 주문이 하루에 10개가 들어왔어. 그럼 전화 돌리는 거야.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팔려고 봤는데 이 제품이 지금 어떤 문제로 해서 판매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사은품으로 선물 하나 공짜로 보내드릴게요. 왜? 우리 창고에 재고 많으니까. 뿌리면 되잖아. 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확신이 생겨요. 내가 1,000만 원 쏠 때 이러면 빨리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 송금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빨리 할까 늦게 할까 지금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까 1,000개, 3,000개 발주량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큰 기업도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해? 토스가 1,000만 원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소중은 다 소중하겠지만 그 큰 기업에서 1,000만 원 크게 안 소중할 거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100원짜리 광고 돌려갖고 이거 하는데 왜 우리는 그 1,000만 원이 내 인생의 거의 전부처럼 소중한 그 금액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냐고요. 광고로 시장 테스트하는 거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했다가는 나에 대한 이미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요 상품 카테고리 봄에는 문구류 팔고, 여름에는 여름 제품 팔고, 가을에는 가을 제품 팔고, 겨울에는 겨울 제품 팔고. 네, 말은 너무 좋죠. 각 시즌별로 팔 거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봄에 샀던 사람은 여름에 또 사요? 그러면 브랜드가 아니죠. 브랜드는 그 제품, 그 소비자가 다시 찾아올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본인은 시장을 잘 하고 있고요. 아이템이 지금 현재 4개의 카테고리로 있어서 이 4가지를 좀 브랜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쭉 테스트 해봤더니 총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된 숫자로는 한 이 정도 팔았더라고요. 하나의 문구류에서는 한 2만 개 팔았고, 그 다음에 자파류에서는 한 10,000개에서 한 18,000개 정도 팔았고, 패션 자파에서는 한 5,000개 정도 판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오픈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맞아요? 총 판매량 개수는 안 맞겠지만 비율은 맞아요? 순위는 맞는 것 같은데 비율은? 자기 판매량 자기가 몰라요? 제가 분석을 안 해서. 프로그램 세팅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다음번에 발주 넣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영원히 확신 없이 살 수 없잖아. 내가 재작년에 팔 때 몇 개 팔았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든 어떻게든 프로그램 세팅해서 A라는 제품이 몇 개 나갔는지, 저는 예를 들어서 제품 라인업이 100개잖아요. 100개를 그룹화 시켜놨어요. 목욕 그룹은 몇 개인지, 패션 그룹은 몇 개인지, 봄, 여름, 가을 그룹 몇 개인지 얼마든지 그룹화 시켜서 판매량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매출은 제가 봤을 때 누적 한 5억에서 8억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오픈된 자료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객단가가 평균 한 10,000원쯤이고 한 5만 개 팔았으니까 예상 매출은 최소 5억에서 8억 정도 현재 예상됩니다. 정말 다행인 게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뭘 맞춰요. 근데 본인은 조금 쉬웠어요. 왜냐면 한 사이트에서 만 성과가 나오는데 그 사이트가 주력 채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주력 채널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냅두고 다른데 확장만 하면 플러스 알파잖아요. 왜냐면 이 정도 오면 걱정이 뭐냐면 그래도 이게 소중하거든요. 네. 이게 1억, 2억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해. 그럼 이거 손대지 마요. 이 사이트에 이 브랜드 그대로 냅둬.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주력 채널 네이버랑 쿠팡 있잖아요. 이 2개 중심으로 해서 다른 브랜드 만들면 되지. 이해됐죠? 이건 정말 쉬운 것 같아. 대신에 지금 카테고리가 마침 4개더라고요. 문구류, 계절성 상품, 여행용품, 그 다음 패션 잡화. 문구류 브랜드 만듭시다. 문구류 이 제품 왜 잘 나갔을까요? 이 제품을 샀던 소비자들은 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건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요. 유아용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는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육아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2가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꾸미기 안에서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2가지를 더해서 나의 미션을 세워야 돼요. 우리 브랜드에선 이런 시장에서 이런 걸 지켜나갈 거야. 그게 미션이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게 생겨야 내 브랜드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나 다이어리 꾸밀 거야. 근데 한 1년쯤 지났더니 다이어리가 안 유행해. 그럼 난 없어지는 거야. 다이어리에 대한 본질을 찾아야 돼. 우리는 왜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을까? 이 순간을 기억하는 걸까? 추억하는 걸까?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다채롭게 한다. 이런 느낌? 이런 형태로 나의 미션을 정하고 그거에 어울리는 브랜드명을 정해야 돼. 미션과 브랜드 방향성이 결정나면 뭐가 좋냐면 확신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커피 런칭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결정나요. 본인은 담요라는 브랜드였어. 따뜻한데 귀여운 따뜻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될 수도 있어. 따뜻함이라고 했잖아. 귀엽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귀엽게 디자인하면 되죠.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잖아. 이것만 내가 가렸잖아요. 이것만 귀엽게 만들어내고 따뜻함이잖아요. 담요를 같이 덮고 연인끼리 한 잔 마시는 커피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내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서 4개를 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런칭을 해. 그러다가 한 개가 터지면 그거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지금 유아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4가지 브랜드를 같이 런칭했어요. 4가지를 다 풀어내는 건 안 좋아요. 언젠가는 한 개로 좁혀야 돼요. 4가지의 힘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힘을 한 개로 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빨리 달릴 수 있고 멀리 달릴 수 있고 높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갈 거야.
그런데 나의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경험을 한 번에 하면서 반응을 빠르게 체크하면서 가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과 쇼핑몰은 이 순간이 안 행복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나서 내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추석, 설, 그 다음에 여름 휴가 매출 뚝 떨어져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 괜찮아 라고 믿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지금 발주 넣은 이 신제품이 하나가 있으면 얘가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내가 참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없으면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네 가지, 두세 가지의 브랜드를 권하는 이유는 한 개가 좀 안 돼도 이거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한두 개는 살짝 접고 그때 달리면 돼.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성하기보다는 두세 가지의 브랜드를 한 번에 달리는 걸 조금 더 권하는 편입니다, 저는. 다음 질문이 위탁, 구매 대행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참 쉽지 않았다. 1688을 통해서 9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고 에이블리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연매출 1억 나오는 거 너무 대단하고요. 연매출 1억, 월천 정도 네. 너무 정말 잘하고 있고요. 진짜 하루 택배가 50개가 나가요? 네. 이거 너무 잘한 거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매출은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좀 저는 저렴하고 틈새 시장인 상품들이 많아요. 대기업에서는 안 손대지만 네, 우리는 파는 네. 그런데 본인이 그랬죠. 이익률이 안 좋아요. 사실 이제 지금 50개씩 나간다고 하지만 네. 하루에 사실 순이익 따져보면 하루에 10만 원 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루에 50개 출고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익이 안 남으면 안 되죠. 잘 팔고 있는 거 좋아. 근데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좋아. 나는 안 좋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성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하는 거 유지하면서 안 되는 거 고치면 돼요. 잘 팔고 있지만 이익이 없다. 못하고 있는 건 이익이 없다. 매출 만드는 게 걱정이에요? 이익 만드는 게 걱정이에요? 둘 중에 보자면 이익만 만들면 본인은 괜찮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유지를 시키면서 플러스에 한 개 더 파시면 돼요. 즉 내가 A라는 제품을 팔았는데 하루에 50개가 나가. 그럼 이 사람들은 함께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미끼 상품으로 써라고요. 본인의 지금 주력 상품을 미끼 상품이라고 이미지만 변환시키세요. 내 자신한테. 자, 나는 미끼 상품은 지금 방식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핵심 역량을 유지할 거야. 대신 A라는 상품 말고 B라는 상품을 더해서 이익을 만들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BUS 이론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에 없는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박종윤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BUS 이론을 그분이 말할 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B는 뭘까요? 베이직. 베이직한 상품. 무슨 말이냐면 무신사에서 스탠다드 파는 거 알죠? 네. 왜 무신사에서 스탠다드를 팔까요? 브랜드 상품 사면서 우리 거 사라고? 네. 무신사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브랜드가 돼서 만약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난 힙한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힙한 브랜드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싸우니까. 근데 얘네들은 노멀한 제품, 스탠다드 제품을 팔아요. 힌트 사러 왔다 요거 사고, 요거 사러 왔다 힌트 사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신사는 이름마저도 스탠다드라고 정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너무 대단한 사례예요. U는 유니크, 유니크한 상품. 이게 뭐냐면 루이비통 패션쇼, 뭐 뉴욕, 파리 여러 가지 엄청 명품, 화려한 제품들의 패션쇼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옷을 입고 나와요? 막 어깨 이만큼 올라가 있고 모자 이만큼이고 막 꽃 엄청 달려 있고 그거 입어요, 안 입어요? 그 사람들은 입지만 우리는 못 입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저 회사가 저렇구나. 제가 아까 당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난 강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이 사람이 기억할 때 요만큼 기억해요. 100을 던지면 10만 기억합니다. 사람은. 올해의 컨셉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화려함을 딱 보여주면 저기서 한 개만 캐치해요. 화려한데 보라색이네. 올해 보라색 유행하겠구나. 유니크함을 던지는 거지. 유니크함에서 뭘 던질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무엇을 판다. 정말 큰 무엇을 판다. 정말 화려한 무엇을 판다. 세상에 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를 정해서 유니크하게 밀어붙이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스페셜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스페셜한 제품. 우리한테 스페셜하다는 뜻은 매출과 이익을 잡아줄 수 있는 화려한 제품. 어쩌면 무신사한테는 베이직한 상품이 스페셜일지도 모릅니다.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나의 베이직한 상품은 무엇일까? 나의 유니크한 상품은 무엇일까? 나의 스페셜한 상품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나한테 돈과 매출을 벌어주는 상품은 이거다. 나한테 유니크한 상품은 이거다. 소비자들은 나를 이거를 보고 들어오지만 이거를 사면서 한 개 더 이거를 담아서 객단가를 올리고 이익은 이걸 통해서 벌겠다 등에 대한 나의 라인업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내가 아까 본인이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팔았을 때 못한다고 안 했어요. 잘한다고 했어요. 이게 본인의 유니크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단정을 짓지 못하겠지만 이거를 유지하면서 하나를 더 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익은 만들면 됩니다. 성장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잘하는 거 2번, 3번 반복하고 못하는 거 수정하고